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매우 흥분했다고? 우리 윤석열 피고인이 매우 흥분했다는 거면서 이제 이건 탄핵 공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궁금해. 솔직히 좀 처량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직접 이제 영상이 또 공개될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사후에 보시게 될 텐데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저는 촬영보다는 이제 또 조롱 컨텐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분되는데요. 저도. 오늘 밤에 11시 몰래 오늘 밤에 어떻게 조롱할지 어마무시하게 또 이렇게 정정할 것 같은데 엔돌핀 짱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곽종근이나 이제 홍장원의 마음에 좀 이입을 해보면은 사실은 군이나 뭐 이런 뭐 홍장원도 군 출신이니까 상명하복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명하복이라는 거는 이제 군이라는 조직이 전쟁을 치른다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래서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상관이 이 작전 명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에 대한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이 지금 나와서 하는 거는 내가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제도 파탄내고 군을 완전 박살냈다라는 게 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또 딸려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군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뭐를 군 통수권자가 얘기를 한 거를 다 부인하고 밑에 사람한테 다 떠넘겨. 이거는 앞으로 이건 군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굉장히 저도 네. 사실 이때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바른 말을 할 때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뭐 영상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흥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검사 시절 때 자기가 조사를 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내 머릿속에 그린 그림과 벗어난다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들이 아마도 간접 증거가 있잖아요. 예전에 신정아 씨가 본인 회고록에 썼던 거. 맞아요. 윤석열이 맞아, 이렇게 맞아. 하니까 오줌을 지렸다. 아니, 너무 무서워서 너무 예. 무서워서 오줌을 지렸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약간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했을 수가 있어요. 창피하니까요, 그러니까 창피할 솔직히.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남겼다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네. 알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윤석열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고 정호성이었나? 정호성 아니 안종범이 안종범 수사할 때. 예. 그때 가족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방식이 다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경노하고. 네. 예. 자기 반성보다는 뭔가 분노로 그것들을 상대방에게 이제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 이거 좀 얘기해 봐야 이거 됩니다. 하나만 추가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 아까도 공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방송하면서도 제가 예를 들어 뭐 수산 씨가 공작했어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더 웃긴 상황이 뭐냐면은 윤석열은요. 홍장원과 곽종궁의 인사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를 해놓고 그 사람들을 공작범으로 몰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그럼 공작할 만한 그릇에 되는 사람들을 자기는 임명한 게 돼버리잖아요. 어디 저런 말을 합니까 인사권자가? 그러네요.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가? 정말 저거는 네. 참 같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전 매우 선 넘었다고 봐요. 인면 수심에 가깝다고 정말로 보여지고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 우리 신인규 대표가 가장 미워하는 뉴스 개혁신당 뉴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너무 갑자기 짧은데요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떠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장 방송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해도 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어떤 상황인 겁니까? 자 도대체? 다음 일정 네. 있으니까 2분 내로 해주세요. 시간 많이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네. 웃으면서 우리가 토론할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전 상황이 가처분으로만 붙었던 게 아니라 불길이 번져가지고 이게 지금 형사고소까지 수사의로 했잖아. 선관위. 수사 의뢰, 그러니까 선관위에. 근데 결국에는 본질은 지금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준석 의원을 좀 이렇게 띄워주는 어떤 평론가에 대해서 뭐 이름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좀 어떤 컨설팅 명목인지 뭔지 이제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런 식의 예. 돈이 오고 간 흐름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게 이제 중앙선관위에다가 지금 수사 의뢰를 지금 그래요? 해놓은 거니까 그 선관위가 이제 2월달에 이제 감사를 한다네요 정당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자료가 안 들어갔으면은 그런 게 있었어도 그냥 선관위가 덮어주고 갔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문제가 돼 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수사가 이건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그 정책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책보조금이 9,20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비교섭 단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엄청 큰 돈입니다. 아니, 1억 그렇죠. 가까이 되는 그렇죠. 돈이 가까운데. 그리고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14명이 지금 수령을 한 걸로 나오는데 그 안에 또 한 분의 또
시사평론가가 또 계신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래요?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그래요? 근데 그분도 역시 이준석 의원을 많이 이렇게 좀 우호적인. 어허.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떻게 정당하게 지급된 건지 아니면 뭔가 불법이나 위법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정치자금법에도 다 이게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심각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인 선배 방송에도 보니까 허나 대표가 얼마 전에 출연을 했던데. 네, 최근에 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상황 자체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뭐 이전 투구 수준이 아니고 아예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굉장히 강력한 태도로 나옵니다. 허나 대표가. 일단은 루비콘각을 건넌 것 같아요. 양쪽이 뭐 이제 네. 옳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허은하 대표도 아마 내상을 많이 입었고 앞으로도 입을 것 같고 이준석 뭐는 말할 것도 마찬가지고 없고, 말할 예.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준석이 이제 대선에 이제 행보를 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겠구나 보니까 계속 그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지금 신인규 대표가 불교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죠. 오늘 아니 어제인데 어제, 허은하 어제. 대표 측 대리인이 변호사님이 이병철 나왔는데 변호사. 그러니까 월요일인가 아마 그때 선관위에다가 수사 의뢰서를 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료를 다 찾았다는 겁니다. 찾아서 공문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은행 계좌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넣은 건데 절차는 선관위가 이제 들여다 봅니다. 어차피 뭐 감사도 있지만 이미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까 보면 이제 너무 명징한 거 이거는 뭐 흐름만 보면 아주 단순한 ABC니까 근데 그걸 하고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부패와 경제범죄는 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검찰로 선관위가 넘기는 과정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고를 아니 말씀하세요.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듣지는 못하고 기사로만 이렇게 나온 거를 봤는데 두 건이잖아요. 하나는 컨설팅 하는 데에 그건 연구원에서 돈이 나갔다는 연구원에서 거고 돈이 그리고 나간 하나는 거고. 정책 지원금이 14명 정도가 수령을 이제 나눠서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14명이 다 평론가는 그건 아니고 아니고 한 예, 명만 한 분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한 이게 분이 평론가 용역 대가가 예.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예.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정당했는지 여부는 또 따져볼 부분은 있어요. 네. 지금. 확실한 거는 지금 갑자기 네. 속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곽수산 아니냐는 말이죠. 일단 저는 뭐 익명이니까 예, 곽수산 아직 알 정치라인 수는 뭐 없어. 어쩐지. 좀 띄운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안 띄웠어요? 예? 띄운 거 없어요? 안 띄웠어? 저 여기서 발언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여인형 모드로 가네. 여인형 모드로. 아니, 답변 근데 거부하겠습니다. 수사적인 사안이라서 아니 이 파고를 어쨌든 넘어야 근데 이게 되는데. 간단한 네.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돈 문제는 선관위가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이런 한 장도 이게 정치자금 관련된 거라 맞아요, 네.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고 사실은 바깥에서 정치 관련 사건 알기 어려워요. 내부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정당의 자율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당원 명부도 밖에서 못 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회계를 밖에서 이렇게 마음껏 보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내부 고발처럼 지금 이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본인이 안에서 사실은 뭐 김철근 사무총장하고의 그런 관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준석 의원은 김철근 복귀시키라 이거 그렇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이 개혁연구원이라는 정책 연구기관에 이제 수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원장으로. 네. 이게 뭐 적합한 예일지 모르지만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그때 여의도 연구원장 누구였습니까? 지상호가 아닙니까? 그 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맞아, 대표, 맞아요. 이준석 대표 때 유임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그때 지상호 원장이 한 게 뭡니까? 명태균한테 용역 주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가를 치러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명태균처럼 했다고 하면 이건 100% 걸리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만약 그게 아니라 정말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럼 전 이준석 의원이라면 그냥 공개해버리면 돼요. 전체를 오늘이라도 네. 아니 난 떳떳하게 줬고 그 사람 누구야? 그 나를 띄웠다는데 뭘 띄웠는지 발언 갖고 와봐. 이준석 의원 이거 잘하니까. 그렇지. 내가 뭐 누구 당당하면. 혐오한 거 있으면 갖고 와. 띄웠어 발언 갖고 와. 근데 갖고 가면 갖고 갈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발언이 왜냐면 평론가들은 말 많이 하니까 네. 발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면 돌파를 만약에 하면 이건 허은하 대표 쪽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허은하 대표 주장은 자료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천하람 의원조차도 그냥 허무 맹랑이다라고 하고 더 추가 그게 없어요. 말을 안 한다, 예. 말을 안 해버려. 그리고 조선일보인가 어디 기사도 보니까 이준석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네. 이준석 의원이 입장을 좀 명확하게 안 내는 거는 평소 이준석답지 않다. 만약에 허위로 들이댔잖아요. 네. 난리 나요. 우리가 아는 그거. 이준석은 그걸로 2박 3일 막 라이브 방송 하실 분이에요. 네. 자기 자신 있는 거 뭐 구글 트래킹 따가지고 어우, 올리고. 자기 자신 있는 거 다 올리잖아. 난리 근데 나요. 불리한 건 또 안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KBS인가 어디 라디오 나와서 발언한 걸 보니까 요 사안을 앵커가 물어봐요. 지금 수사 의뢰 들어갔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우리는 뭐 당원들의 압도적인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원의 압도적인 거는 가처분 얘기지 네. 형사고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제가 추적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어쨌든 언론의 기능으로서 아니 하나 더 계속 말을 보태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개혁신당의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록을 좀 봤는데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해명이 있지 않을까. 있어야지. 오히려 의외의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하람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예. 오늘 이재명 우클릭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물타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은 정치인을 뽑으라면 아마 최상단에 가실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닐까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2시간제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려는 의지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듯이 법안을 발의해서 본인 의지를 피력하면 될 일이라면서 강력 비판을 하더라고. 이건 무슨 수일까요? 아니, 뭐 예.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니니까 오세훈 시장도 메시지를 내는데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더 이상 그거와 관련해서는 메시지를 안 내고요. 뭐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지지층, 잠재적인 대선 경선, 그러니까 대선의 이제 경쟁자로서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제 모양새긴 한데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지금 당 내부 상황도 사실은 해명이 그러니까, 필요한 네. 상황인데 좀 말돌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이게 지금 아직은 아마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얘기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해명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요. 생각이 들어. 평소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답지 않으니까 이제 더 맞아. 문제가 되고 예, 왜냐면 예. 천하람 의원도 법률가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반박이 가능한 음.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더 뼈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좀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굉장히 신나 보여요. 아니 전혀 진지하게 합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전 이제 의원이죠. 네. 이분이 뭐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하냐면 대선 출마 관련된 겁니다. 이준석 의원. 대사를 치르려면 자기 울타리 개혁신당이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끔 일침을 하면서 근데 지금 뭐 하는 난리냐라고 굉장히 세게 지금 발언을 했고 대선보다 당 내용 수습이 급선무를 강조하면서 이를 외면하고 대선에 나가는 건 대선 가도에 스스로 죄를 뿌리고 있는 일이라며 못마땅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이 얘기는 전 조홍천 의원 말씀이 맞다고 봐요. 대선에 나가 아니 어디 뭐 구청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자기 당이라 그러면 자기 둥지고 집이잖아요. 집안 단속도 못 집안 하는데. 단속이 안 됐는데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 앞가림이나 해라.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까지 났는데 아무런 해명할 지금 의무와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신인규 대표가 사실은 아까 방송 시작하기 걱정됐어요. 건강이. 왜요? 왜냐면은 아침 방송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쌍꺼풀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갑자기 말미에 활력을 100배 충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 이제 갈수록 더 자가 발전이 되는 스타일이라 훨씬 좋아집니다. 컨디션이. 그리고 신인교 대표 자세히 보시면 개혁신당이 개짜 나오면 이제 바로 자세 고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거는 전문가라서. 개혁신당에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정당 바로 세우기를 제가 하고 있기 정당 바로 때문에 세우기. 정당 민주주의 문제는 제가 굉장히 천착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